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뭐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또 그런 게 하필 몰려서 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에버튼전 비겼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시즌 하다 보면 어떻게 다 이기겠어요? 플럼전 졌죠? 근데 이건 좀 빡칠만 하잖아. 서런던 더비고 이거 져서 2위 자리도 아스날한테 내주고 집중력을 좀 가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오징어 게임 진짜 안 보려고 했거든요. 일단 상당히 괘씸한 게 12월 26일 공개? 아니 25일에 할 일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25일에 즐겁게 보냈을 사람들도 스포의 공포를 좀 느끼고 그런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난 25일에 공개하자마자 볼 자신 있었는데 좀 괘씸하지만 그래도 안 볼 순 없잖아요. 여러분은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늘 영상 보면 은연중에 아주 약간 약스포 있으니까 염두에서 보시고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왜 오프닝을 이렇게 했는지 아실 겁니다. 안 좋은 소식 들고 왔습니다. 첼시와 풀럼의 프리미어리그 18라운드 리뷰입니다. 전술 분석은 없고요. 담백하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가시죠. 경기는 풀럼이 첼시에게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1979년 이후 처음으로 승리하며 승점 3점 그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파머의 선제골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첼시는 경기 종료 10분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풀럼 윌슨에게 동점을 내주더니 추가 시간 1분을 남기고 무니스에게 역전골을 내주며 패배했습니다. 하이라이트만 봐도 재밌는 경기인데 후반 막판에 첼시가 뒷문 다 열어놓고 올라오는 속도전 진짜 몰입감 개미쳤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공유가 보여준 흡입력만큼이나 긴장감 쩔고 도파민 미친듯이 올라가는데 그 도파민 터질 뻔한 장면마다 레노 미쳐 날뛰더라고요. 레노 때문에 첼시가 공유처럼 되었네요. 오징어 게임 꼭 보세요. 그리고 경기 풀로 보면 마르코 실바 이 양반이 보여주는 전술 변화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풀로 경기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경기는 간단히 이랬는데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맞박이한테 프리미어리그 교체 카드 가능 숫자를 좀 알려줘야겠습니다. 16라운드 브렌트포드 전부터 18라운드 플럼전까지 3경기 동안 경기당 2장 이상의 교체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앞선 경기들 보면 적지 않게 교체 카드를 사용하던 마레스카였기에 최근 어렵게 승리한 브렌트포드전, 큰 변화 없이 무승부를 기록한 에버튼전, 후반 막판에 경기를 빼앗긴 플럼전, 이 세 경기에서 보여준 교체 사용이 더욱 아쉽습니다. 그래서 마레스카의 이번 시즌 교체 사용을 정리해봤는데 그리고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교체 자원의 다양화, 예를 들어 기우라던가 조지와 같은 어린 선수들을 기용해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드릭의 갑작스러운 이탈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서 사실상 공격진의 교체로 들어올 수 있는 선수는 은쿵쿠, 펠리스 정도가 최선이었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냥 핑계삼아 이번 시즌 교체 상황 정리해보자 요 정도예요. 우선 특이한 게 전반 교체 카드 사용은 없고 가장 이른 시간에 사용한 교체 카드가 후반 시작 후 바로 사용한 교체입니다. 경기를 돌이켜보면 전반에 조금 안 좋았던 선수나 전술, 상대팀에게 맞춤 전략을 당했던 경우에 변화를 주는 교체 카드였는데 우리가 이번 시즌 마레스카가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변화가 다이나믹하다, 상대 전술에 맞춰서 대응이 빠르다 라는 이미지를 갖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머스전 산초 교체와 같이 성공하기도 했고요. 사실 여기서 정말 보고자 하는 건 은쿵쿠의 기용입니다. 이번 시즌 은쿵쿠는 가장 많은 교체 출전 선수로 총 18경기 중 15번을 교체로 출전하여 교체 출전으로만 한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6%의 결정력을 보여주는 건데 오늘 플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언급하려는 해리 윌슨은 14경기 4골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서브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체로 나오는 자원은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짧은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익스큐즈를 해줘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체력적으로 우위에서 나서는 상황이기에 본인의 능력을 120%처럼 보일 수 있는 장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은쿵쿠의 활약이 아쉽습니다. 아쉽다고 해서 은쿵쿠가 좋지 못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의 역할이 서브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컨퍼런스에서 선발로 꾸준히 나오면서 5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슈퍼서브보다는 선발로 경기에 나서는 스타일이 더 맞는 선수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최근에 바르셀로나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심란한데 맞박이가 은쿵쿠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에게 다른 역할을 부여한다거나 상대팀에 따라 예를 들어 지난 삼성 로버트전처럼 스트라이커 아랫자리에 선다면 충분히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첼시의 고민 중 하나인 슈퍼서브의 부재라는 주제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인천 유나이티드의 송시우 선수가 시우타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체로 나와서 골을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힌 재능을 가진 선수였는데 플럼에는 윌슨 타임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한때 리버풀이 가장 기대했던 선수 중 한 명인 해리 윌슨이 이번 시즌 플럼이 경기 내내 숨겨둘 수 있는 비장의 한 수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윌슨이라는 선수 개인으로는 사실 굉장히 잘 풀렸다고 보기는
보기는 어려운 케이스인 게 리버풀에서 출발해서 하부리그로 임대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았고 임대 중에 괜찮은 능력을 꽤나 많이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리버풀에서 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기준 공식전 2경기로 처참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21-22 시즌부터 풀럼으로 이적하여 주전과 교체 자원을 오가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스탯으로만 본다면 21-22 시즌에 기록한 43경기 11골이 풀럼에서 기록한 가장 좋은 스탯인데 4경기 1골 정도 페이스죠. 다만 이때는 챔피언십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16경기 4골, 동일하게 4경기 1골 페이스이니까 이번 시즌 자신의 리그 커리어 하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잠시 기대를 해보아도 좋을 것 같네요. 은kun쿠와 다르게 윌슨은 교체로 나와서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선발로 나선 3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교체로 나온 11경기에서는 4골을 기록, 승점 기준으로는 첼시전 동점골로 승점 1점, 브렌트포드전에서 8분 동안 2골을 몰아치며 지고 있던 경기에 승점 3점을 가져오는 활약을 보여주어 이번 시즌에만 승점 4점을 벌어와주는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런 선수가 바로 슈퍼서브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런 역할을 선수 본인이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확실한 카드가 있다? 국밥마냥 든든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풀럼이 이번 시즌 승점 28점으로 리그 8위에 오르며 리그에서 노팅엄, 본머스, 브라이튼과 함께 상당히 까다로운 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그 5위인 뉴캐슬과 승점 1점 차로 한 경기 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피말리는 경쟁 중이기도 한데 마르코 실바 감독의 다재다능한 전술적 역량에 풀백 로빈슨의 약진, 쉽게 지지 않는 팀 컬러를 바탕으로 야무지게 승점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무니스와 윌슨 같은 서브 자원들의 활약까지 하반기에도 리그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킹메이커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첼시는 리그 2경기 연속으로 승리하지 못하며 24년을 마무리하는 순간에 약간은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무드릭의 이탈, 수비진의 줄부상이 마레스카에게 조금은 위기를 안겨준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다음 경기 입스위치전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어 25년에는 꺾여 내려가는 그래프를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축구지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